한국 중동의 강호들로 포위당해 방심은 금물이다. 뭔 소리여? 그렇게까지 포커페이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일격을 당해서 4강에서 탈락하고 우승을 놓쳤지만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은 장장 9개월에 걸친 단기 레이스이며 6개 팀이 풀리그하는 시즌리그와 같습니다. 잘하는 팀이 계속 못할 수도 없고 못하는 팀이 계속 잘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월드컵, 아시안컵 등 토너먼트에서나 단판 승부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겨서 대이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시즌리그 같은 경우는 전력차가 나면 거의 이변 없이 결과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번 최종 예선의 조추첨 결과를 살펴보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그룹 B에 속하며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한 조가 되면서 5팀 모두 중동 국가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22위로 압도적으로 상위권이며 두 번째 피파 랭킹이 높은 이라크가 고작 55위입니다. 다른 팀은 말할 나위 없고요. 9월 5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펼쳐지는 장기 리그로 봤을 때 한국이 한두 경기 지거나 무승부할 수는 있어도 1위를 할 것은 자명하며 얼마나 빨리 최소 2위를 확보하여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것이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강팀들이 즐비한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몇 경기 고전은 할 수 있으나 결국은 두 팀이 거의 1, 2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경우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가지는 않겠지요. 전 세계 팀들이 상향 평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만한 팀은 없는 것이 사실이며 매 경기 큰 점수차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안컵에서 당했던 요르단에게 큰 복수를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르단의 매스컴 반응을 보니 자기들이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쓴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네요. 사실 이번 조추첨 대진운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간접 경험은 한국팀이 아시안컵에서 있었던 팀원들 간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좋은 경험으로 삼고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이번 최종 예선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 창조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해봅니다. 한편 우리가 관심이 가는 톱시드의 일한 일본의 조를 보면 B조인 한국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A조나 B조에 한국을 대입시켜보면 현재 한국팀의 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이야 결국은 A조의 이란과 C조의 일본이 2위 안에는 들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상당히 물고 물리는 경우가 되면서 한국이 2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란, 일본은 2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집니다. A조와 C조는 상당히 늦게 본선 진출팀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야후재팬에서 한국의 조편성을 보도한 기사와 일본인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으로 한국은 꿀조라고 현지에서 낙관론이 높아졌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으며 한국 대표가 가장 약한 상대조에 들어갔다고 현지에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B조에 들어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상대 모두가 중동이라는 조합으로 한국에서는 중동에 별다른 약점이 없으며 강호를 모두 회피할 수 있었다고 추첨 결과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방송국 스포티브이는 너무 달콤한 꿀의 대진조다라고 표현. 상대국이 모두 중동 국가라는 점은 있지만 다른 조에 비하면 난이도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고 낙관적. 일본에서 보면 모두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이지만 한국은 월드컵 출전이 정해진 것처럼 여유 모드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은 올 중동이었지만 편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중동은 중동끼리 승점을 잡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포트2의 이라크가 요르단은 물론 오만이나 팔레스타인에 무승부나 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점에서 확실히 한국은 일본보다 유리하다. 일본은 중국 또는 사우디에 패하면 어색하지만 중동 투어가 되었지만 거기에 이란, 사우디, 카타르 등 최근 월드컵에 나온 중동세가 없다. 또 한국에 이기는 힘은 있더라도 서로 물고 물리는 많은 경기 때문에 10경기 소화하면
한국이 3위 이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왜 언제나 조합이 편한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의미의 전통이냐? 아니면 뒤에서 뭔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든다. 옛날 같은 힘이나 끈질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서도 의외로 고전할지도 모르지만요. 극동의 한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은 모두 중동, 한국은 모든 어웨이전에서 장거리 이동을 강요당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중동 내에서의 이동이므로 어웨이전에서도 이동에 의한 과부하는 적다. 중동세는 홈에서는 제법 강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B조가 제일 힘든 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한국도 일본처럼 어웨이의 중동세에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낙관은 낙담의 역사다. 팔레스타인 이외에는 나름대로 강하네요. 첫 판부터 져서 시작해서 결국은 예선 떨어지고 전범 찾기와 배상으로 투덜투덜. 심판의 판정도 불리할 것이고 러프 플레이에 대해서 심판이 몇 장의 카드를 내줄까요? 승부 등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지난번 아시아컵에서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세력도가 크게 변동해 지금까지 강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나라,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약진이 현저한 일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하기 쉬운 상대 등이 없다 하는 일반론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의미에서 일본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어색한 나라, 축구 이외의 요소로 불필요하게 휘두르는 나라와의 대전이 많지 않은 조가 된 것은 기쁘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국의 어웨이 게임은 요주의이지만 북한,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은 다른 그룹이고 같은 조가 된 호주, 사우디는 강적이지만 경기 개최에 관해서는 불안은 없다.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의 좋은 점과 한국은 변함없는 중동의 시간 끌기의 힘이나 장거리 이동으로 고전했지요. 낙관은 좋지만 월드컵 정해져도 감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보통으로 생각하면 낙관시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최근의 한국의 상태를 보면 상대국은 한국 상대를 이기러 온다고 생각해. 게다가 일정은 보고 있지 않지만 홈과 어웨이가 교대 그런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파리올림픽을 놓치지 정말 전기가지 않는 나라군요.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의 조각도 없는 곳이 이 나라에 안 되는 것일 것이다. 이라크나 요르단의 어웨이전은 간단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도 달콤하게 보고 있으면 발밑으로 구워질 거야. 일본은 호주와 사우디와는 몇 번이나 같은 제2로 싸워왔기 때문에 따로 이 조합에는 놀라움은 없다. 평소와 같이 중동 상대에게 고생한 것을 잊어버린 낙관론이군요. 중동 상대에게 서투른 의식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편한 경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월드컵 놓치는 일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평소처럼 상대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얕보고 있으면 아픈 상처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홈과 어웨이가 번갈아 가면 한국은 중동과 한국을 몇 번의 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한국에 한 번 가면 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국에서 비교적 가깝다. 시차나 기온의 차이는 힘들다고 생각해. 기후와 독특한 분위기에서 중동의 어웨이가 가장 힘든 인상이다. 낙관론이 가장 위험하다. 일본은 엄격한 죄 들어갔지만 편한 예선에서는 본선을 향한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팀력을 올리려면 오히려 지금의 결과를 환영해야 한다. 이동거리나 중동의 피리를 생각하면 그다지 낙관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룹별에 유리 불리는 결과적으로는 없을 것 같다. 이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부 중동은 힘들 것이다. 게다가 한국 중동 상대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고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아시아컵에서도 일본을 이긴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컵에서 싸워 한국이 졌던 요르단도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조는 한국의 낙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도 불리하다고 생각해 대책을 세울 것이죠. 최근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는 상대가 제대로 지키면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시아배에서 일본은 이라크에 당하고 있고 한국은 요르단에 1무 1패였지요. 아마도 모든 팀이 같은 싸움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므로 의외로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 상대는 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대체로 모두 대적한 적이 있는 상대입니다. 호주는 5회, 사우디는 3회, 중국은 2회 연속이며 바레인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컵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이란의 조는 가장 가혹한가? 이 조의 이란도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조, C조에 비해 강한 나라, 약한 나라에 뚜렷한 전력이 없고 모든 나라가 2위 이내에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을 이기면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중동의 5개국과 중동 휘파람 어웨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조합일 것이다. 아니 일본이 그룹 B가 아니어서 좋았다. 올 중동은 상당한 죽음의 그룹. 자랑스런 S급 선수인 민재, 강인이 소속팀에서 플레이 시간을 받지 못하고
컨디션 올리지 못하고 팀력이 오르지 않고 중동 상대에게 승점을 잃으며 아비규환하는 한국 언론이 지금부터 눈에 선하다. 축정원이 늘어서 올림픽에 이어 설마 월드컵까지 출전권을 놓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아예 새말뚝 받고 고사를 지내라.